자, 첫 번째 시단계 첫 번째 질문은 1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면에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두 정십 이면체 AB가 있대요. AB를 동시에 던져서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두 직선의 교점. 야, 너네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 어떻게 구해? 연립방정식에 해. 이게 뭐지?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예요. 맞니, 얘들아?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라고 했는데 여튼 교점의 좌표는 연립방정식 이렇게요. 의 해와 같다. 이거 2-1에서 기말고사 시험 범위였어요, 얘들아. 그쵸? 야, 근데 연립방정 이렇게 주어졌을 때 상식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야. 어떤 문자를 소거하는 거야? Y. Y를 소거하는 게 상식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야. 소거하기 쉬운 문자를 소거하는 거죠. 너는 화요일 숙제 잘해. 와,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 그럼 열심히 하면 저렇게 익어. 자, 그래서 당연히 Y를 소거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요. Y 소거했어. 근데 얘들아 잘 봐. 여기서 교점의 X좌표가 3이래요. 그럼 여기서 이거의 해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X는 3이다. 당연히 해야.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니까 천원. 깔끔하게 천원. 그쵸? 얘들아, 그냥 이거 하면 되잖아. 이거 뭐야? 그럼 3B 마이너스 A는 3이야. 을 만족하는 지금 그 1부터 10위까지의 그 적힌 정 10이면 제 바닥에 적힌 수를 각각 A, B라고 했으니까 A, B는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만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A, B의 수의 쌍을 구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몸노동합니까?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거요. 봐봐. 선생님 A하고 B 값 대신에 막 쳐넣어야 돼. 몸노동 해야 되지. 근데 잘 봐야 되라. 똑같이 1을 대입해도요. 숫자가 크게 나오는 값이 있지. 지금 3B하고 A가 있거든요. 똑같이 1을 넣어도 결과값이 크게 나오는 건 3B야, A야? 3B죠. 그럼 여기 B 대신에 1을 먼저 쳐놓는 거야. 결과값이 크게 나오는 것부터 내가 미지 하나씩 쳐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 대신에 1 쳐놓으면 A 값 0 안 되지? 그 B 대신에 2. 위치 잘못 잡았어. 여기 이렇게 써야 되죠. B가 2일 때 A는 얼마다? 3이다. B가 3일 때 A는 6이다. 반대였어요. 난 제대로 쓰고 있는데요? 자, 자, B가 4일 때 A 값 얼마다? 9다. B가 5일 때 A 값 얼마다? 12. 근데 얘가 A도 B도 둘 다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이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갔다. 됐어요? 저 근데 똑같이 썼어요, 쌤이랑. 그 틀림없지. 자, 이렇게요. 됐죠, 얘들아? 음, 그 다음에 101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사실 솔직히 17번 맞았어요. 손 들어봐. 17번 맞았어요. 얘들은 마스터했다는 소리가 이거 딱 한 번만 마스터하면 돼요. 그다음부터 절대로 질문할 일이 없는 유형이에요. 가볼게. 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을 거쳐서 C 지점까지 가는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그랬거든요. 윤진아, 윤진아 자리 한 칸 옆으로 옮겨도 돼? 윤진이가 잘 안 보여. 자꾸 너를 치게 되네? 기다려줄게. 가방 뒤에 책상에 올리고. 나 얘한테 말 걸고 싶지만 이따 해야지. 자, 그래서요. 그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쳐 C 지점까지 가는 가장 짧은 거리 그랬는데요. 얘들아, 이런 거, 사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요. 동서남북 이렇게 되는 거야. 맞니, 얘들아? 근데 야 A에서 C까지 간다? 근데 이게 흐르는 방향을 봤을 때 최단 거리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것만 생각해야 될까? 동서남북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돼? 동쪽하고
남쪽으로 움직이는 이 방향으로만 움직여야지 최단 거리다. 위로 가면 이건 돌아가는 길, 또는 왼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역시 돌아가는 길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흐름이, 일단 얘는 한번 끊어가는 거야. A에서 B를 거쳐서, 그랬잖아? 그럼 A에서 B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B에서 C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A 지점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박스 채워. A에서 B까지는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돼. 맞지, 얘들아?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야, B 지점까지 단박에 올 수 없어. A 지점에서 첫 번째 보라보라 지점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 길이 있어? 한 네.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럼 이쪽 보라보라 점까지 오는 방법도 역시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보라보라 찍었을 때 이 보라보라 점까지 오는 방법도 한 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야, B까지 이제 막바로 갈 수 없어. 왜? B로 오려면 잘 봐야 되라. 선생님 빨간색 길을 따라가 볼게. B까지 오려면요. 이 점에서 이렇게 따라오거나 위의 점에서 이렇게 길을 와야 되거든요. 즉, 점 B까지 오는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이 빨간 지점까지 이 지점까지 오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는지부터 세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빨간 점까지 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 자, 이 빨간 점으로 오는 방법은 위에 있는 점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왼쪽에 있는 보라 점에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 그래서 1 또는 위에서 또는 왼쪽에서 오는 방법 더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B까지 오는 방법은 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야, 위에서 B까지 오는 방법 몇 가지 있어? 바로 위에 빨간 점까지 아까 두 가지였잖아. 맞아? 그 위점에서 B까지 내려오는 방법 두 가지다는 소리야. 또는 왼쪽에서 B까지 오는 길, 몇 가지 방법이 있다는 소리야? 한 가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B에서 C까지 다시 리셋이야. 리셋. 그럼 B에서 C까지 최단 경로로 움직이려면 요 박스, 선생님 하늘색으로 박스 친 거 보이십니까, 얘들아? 이 하늘색 박스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잘 찾아. 똥색 보았음? 하나밖에 없는데, 동생이. 색칠해서 똥색을. 자, B에서 똥색으로 오는 B 지점에서 똥색 지점까지 오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 또 똥색 찾아. 역시 B 지점에서 똥색 지점까지 오는 방법은 한 가지. 야, 그러면 선생님 보라보라 찍었거든요. 보라보라 점까지 오는 방법 몇 가지일 것 같아? 한 가지. 네, 이렇게 똥색 점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이거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얘도 한 가지가 돼요. 자, 그럼 얘들아, 막바로 점 C까지 오는 방법 찾을 수 있어, 없어? 이제 막바로 C까지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 연두 점까지 오는 방법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C까지 오려면요. 저 보라보라 점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C를 가거나 연두색 점에서 C로 가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자, 연두 점까지 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지 세어볼까요? 두 가지. 왜요? 네. 위에서 오거나 또는 두 가지. 왼쪽에서 오거나. 그러면 위에서 한 가지, 그리고 왼쪽에서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두 전까지는 1 또는 1,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최종 도착, C까지 오는 방법은요. 세 가지. 위에서, 자, 위에 보라스점까지 한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럼 보라점에서 C까지 오는 방법도 역시 한 가지뿐이 없는 거야. 또는 왼쪽에서 C까지 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연두까지 이미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그 연두에서 빨간색 점까지는 역시 두 가지 방법뿐이 없다는 소리야.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역시 몇 가지다? 세 가지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요. A에서 B까지 가고 그리고 B에서 C까지 갑니다. 이렇게요. 가벼운가 봐요.
많이 마셨어요. 자, 그 다음에 1019번도 볼게요. 자, 이거요. 세 사람이 학생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무승부인 경우를 수 그랬는데요. 이거 두 명이 가위바위보 해서 무승부인 경우하고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할 때 무승부인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사실 그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 쉽지.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럼 무승부는 어떨 때 무승부가 나오냐? 같은 거 낼 때. 두 사람이 같은 거를 낼 때만 무승부가 돼요. 그런데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그럼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세 명이 모두 모두 같은 것을 내는 경우도 무승부지만 세 명이 모두 다른 것을 내어도 무승부가 됩니다. 선생님 한 줄 띈 거 보이죠? 거기 그 위에 세 명이 모두 같은 것을 내는 경우에서 계산하겠다라는 의도인 거야. 세 명이 모두 다른 것을 내는 경우도 무승부가 된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 얘들아 세 명이 모두 같은 것을 내는 경우에서 몇 가지 나와? 아 그냥 이거 세 가지. 이거 뭐 그냥 빈칸 괜히 띄었네? 미안 네, 얘들아 세 그러면- 가지죠? 자 그럼 얘들아 세 명이 모두 다른 것을 내는 경우의 수는요? 몇 가지일 것 같아? 음. 오, 좋아. 자, 내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낼 수 있어. 그럼 현서는 내가 낸 거를 제외한 두 가지 중에 하나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인경이는 나하고 현서가 낸 거 제외한 나머지 한 가지밖에 낼 수 없다는 소리야. 이게 모두 세 사람이 다른 것을 내는 경우의 수다. 이거 이해돼, 윤준아? 응. 그래서 6가지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윤진이 이거 가져가. 단거 필요하면 까먹어. 학원 온 지 좀 오래돼가지고 일로 와 이거 단거 집어 가져가. 야, 이거 필요한 사람 가져가. 쓰레기 아닐게요. 쓰레기 아니야. 고친 거예요. 보수 공사한 거예요. 네. 무슨 맛이래요? 네, 먹어보면 알아요. 아. 똥맛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 무승부인 경우는 세 사람이 모두 같은 것을 내는 경우 또는 세 명이 모두 잠깐만. 이거 아닌데? 뭐가? 홍수세다. 무승부인 경우의 수는 세 사람이 모두 얘들아, 잘 봐. 무승부다? 세 사람이 모두 같은 것을 내고, 그리고 모두 다른 것을 내는 거야? 아니면 세 명이 모두 같은 것을 내거나 또는 세 명이 모두 다른 것을 내는 거야? 중간에 이 두 가지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되는 거니, 그리고로 연결되는 거니? 또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수세가. 그 다음에 1020 볼게요. 자, 남3, 여3, 일렬로 세울 때요. 남학생과 여학생을 번갈아 세우는 경우에서 야,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어떻게 세우는 게 번갈아 갖다 세우는 거야? 남녀. 연합류. 그치. 남녀 이렇게 세우는 경우에서는요. 몇 가지 있는 줄 알아? 이거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 야, 여기 남자 몇 명 중에서 한 명 세울 수 있어? 아니야. 그 여자 몇 명 중에서 한 명 세울 수 있다는 소리야? 3명. 그럼 그 다음 남자 몇 명 중에서 한 명 골라 세울 수 있어? 2명. 그 다음 여자는요? 2명. 그 다음 남자는요? 1명. 1명. 끝. 똑같이 썼어요. 저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36. 자, 그러면 여남, 여남, 여남 세우는 경우에서도 네,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쓸 거지. 너 내 안티지. 따라서 남녀 학생을 번갈아 세우는 경우의 수는요. 36
남녀 세우거나 또는 연함 세우는 거니까 요렇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게 설명하는 거 잘 이해가 안 되면 문제에다 살짝 체크해 놓고 이따 질문 끝나면 다시 개별적으로 와서 질문하셔도 좋아요. 언제나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대화다. 개똥아, 너는 이걸 이해하고 있니? 이렇게 스스로의 대화가 되게 중요해요. 개똥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그 약간 이 문제 이제 좀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그 너네 사전식 모르잖아. 사전 뭔지 모르잖아. ABCD 자, 순서대로. 그래서 이거를 5개의 문자 A, B, C, D를 와 같이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할 때라고 바꿔야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희들은 사전을 쓰는 세대가 아니잖아. 근데 그 사전이 뭔지도 모르잖아, 니네. 화장실 말고 이 그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 아, 이렇게 같이 좋아요. 그런 것도 좋아요. 여하튼 표현이 너무 옛날식이다. 자, 여하튼 그럼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할 때 56번째 나오는 문자는 야, 알파벳 순서상으로 왔을 때요. 뭐로 시작하는 문자열이 제일 처음에 위치하게 될까? A로 당연히 A로 시작하는 문자열이 제일 처음에 오지롱 이거 알 수 있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5개 문자야. 자, 그럼 A로 시작하는 문자열. 이거를 한글로 A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쓰면 이거 그냥 문자 5개 나열하는데 맨 앞에 A 온다? 이런 뜻 되는 거 아시죠? 괜찮지? 인 문자는 몇 개일까? 24개? 왜냐하면 A로 시작했어. 그럼 5개 문자 중에서 A 이미 사용했죠? 그럼 두 번째는 B, C, D, E 4개 문자 중에서 하나 올 수 있고 그래서 나머지 문자 4개를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의 수만큼 이 문자의 가지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머지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기 4, 3, 2, 1 빠른 암산하면 24개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괜찮지? 자, 56번 아직 멀었어. 그럼 다시 그 다음에는요. B로 시작하는 문자열이 알파벳 순서상으로 되겠지. 그치? 그러면 B로 시작하는 문자도 역시 몇 개 있을 것 같아? B 맨 앞에 배치. 나머지 문자 4개를 일렬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의 수만큼. 그치? B로 시작하는 문자의 개수가 있을 거다. 자, 여기까지 몇 개? 48개. 야, 근데 너네 잘 봐. 여기서 C로 시작되는 문자는 이거 세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56번 패스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럼 C 다음에 어떤 문자가 와야 돼? A가 와야지 알파벳 순서상으로 배열하는 문자예요. 그나마 C로 시작하는 문자 중에서 A로 시작하는 게 제일 윗부분에 오게 된다라는 소리인 거지. 그러면 CA인 문자는 몇 개 있을까? 6개. 6개요. 왜냐하면 나머지 문자 3개를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만큼 이 문자 개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다 쌓아봐. 몇 개 됐어? 54. 48 더하기 6이니까 54개 됐네요. 오, 거의 다 왔는데? 그 얘들아, 56번째 문자열은요. 그 다음 C, 뭐로 와야 돼? B요. 그치? 그럼 C, B로 시작하는 문자 중에서 제일 처음에 배열된 애가 55번째 문자라는 소리거든요. 걔부터 찾을 거야. 그 55번째 문자는 누가일까? C, B, A, A, B, C 나왔고 D, E. 그렇죠. D, E. 알파벳 수성으로 D, E가 돼야 돼요. 얘가 55번째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얘들아, 56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어디에는 그치? D하고 E에. 얘네 순서를 바꿔야지 56번째 문자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점점점 될 거기 때문에 56번째 나오는 문자는 누구다? C, B, A, E, D가 된다라는 소리인 거야. 저기 점점점 써? 이런 식으로 나열한다라는 소리야. 됐죠? 그 다음에 1024번 볼까요? 자, 성균이가 서로 다른 만화책 4권, 소설책 5권, 잡지 3권 중에서 4권을 고를 거래요. 그렇구나.
1023번이요? 밑에도 있었어요. 미안. 미안. 자, 1부 이거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는데요? 오,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한대요. 된대. 그럼 세 자리 수 중에서 130번째로 작은 수. 야, 그럼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가장 작은 수는 일단 100의 자리에 어떤 숫자가 와야 돼? 1. 그럼 이거를 100의 자리 숫자가 1인 세 자리 자연수는 뭐 이런 식으로 풀 문장으로 적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이렇게 써도 돼요. 서술형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나는 서술 테스트 볼 때요. 나하고 쓸 때 이 정도로만 써도 괜찮아. 뭐 굳이 100의 자리에 숫자 1이 오는 뭐 세 자리 자연수는 이따위로 안 써도 돼요. 자, 그럼 인 자연수는 몇 개? 64. 왜요? 1 곱하기 8 곱하기 8. 자, 이렇게 숫자를 지금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0의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8. 8개. 그리고 다시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의 자리에 역시 사용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8개. 그래서 100으로 시작하는 자연수는 64개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어우, 많다. 그럼 자, 200으로 시작한 자연수는요? 64. 역시 64개다. 야, 근데 굉장히 많이 지나가지 않았냐? 그 여기까지 쌓으면 숫자 몇 개 되냐? 128개. 야, 똑같네, 쟤하고. 정말 130번째요? 자, 그럼 129번째야. 재은아. 129번째 숫자는 뭐게? 오, 311이 129번째겠지. 그 다음 수는요? 312. 그 다음 수는 313. 이렇게 점 가겠죠. 점. 그래서 130번째 자연수는, 130번째로 작은 수는 312가 된다. 이렇게요. 24번씩 길어야 돼, 짧아요. 별로 안 길 것 같은데요? 이거 써도 될까요? 넘겨. 그런 거 아까워하지 마. 자, 1024번이야. 그 서로 다른 만화책 4권, 소설책 5권, 잡지 3권 중에서 4권을 고를 거래. 그렇구나. 야, 만화, 소설, 잡지를 각각 한 권 이상씩 고르는 경우의 수.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막바로 계산 들어갈 수 있어? 없죠. 막바로 계산이 안 되잖아?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럼 이게 조금 더 니네가 상세하게 구체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야 돼. 야, 이게 각각 한 권 이상씩 고른대. 총 4권을 고를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르는 걸까? 4권을. 구체적으로. 만화책 2권이거나 소설책 그치? 만화책 2권, 만화책 2권, 소설책 소설책 1권, 잡지 1권 고르거나 또는 어떻게 고를 수도 있어? 소가 2개. 그치? 만화책 1권, 소설 2권, 잡지 1권을 고르거나 만화책 1권, 소설 1권, 잡지 2권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요거 세 개뿐이 없는 거야. 총 4권을 고를 거고, 만, 소, 잡, 각각 한 권 이상씩 고르는 구체적인 상황은 요것뿐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얘들아? 그러면, 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자, 재훈아, 만화 2권 골라요. 10 불러봐. 끝? 네. 나누기 2 곱하기 1 하셔야 되죠? 그치? 이거 뽑는데 순서 상관이 있겠냐, 없겠냐? 없지! 그리고 소설 5권 중에 하나, 그리고 잡지 3권 중에 하나, 이렇게 계산 들어가면 됩니다. 한수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면 안 되나? 네. 90. 150 곱하기 6이니까 90까지 맞네요. 자, 그럼 만화 하나, 소설책 2권, 잡지 1권 고르는 경우의 수는 윤진아, 만화 몇 권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어? 만화 몇 권 있어? 4권. 그리고 야, 소설책 5권 중에서 2권 고르기야? 어떻게 그 계산 들어가면 될까? 맨 처음에 소설 몇 권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어?
5권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소설 몇 권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어? 4권. 근데 잘 봐. 이거 뽑는 순서에 상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나누기. 대표 2명 뽑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사건이 끝난 게 아니고 잡지도 3권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된다. 이렇게요. 120? 네. 네. 아, 야, 을 고르는 경우수 안 썼잖아. 미친 거니? 그래서 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그럼 하나야 만화책 몇 권 중에서 하나 고를 수 있어? 그리고 소설책은요? 그리고 잡지 2권은요? 이렇게요. 그래서 23, 60? 네. 네.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요? 아, 저요. 네, 이 3가지 사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얘들아. 첫 번째 사건이거나 또는 2번째 사건이거나 또는 3번째 사건이다. 그래서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한 결과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이다. 이렇게요. 근데 네, 어차피 지금 네, 12권 중에서 하는 거잖아요. 총책 12권 있잖아요. 네. 근데 만화책 4권 중에 하나 뽑으니까 4 곱하기 소설책 5 곱하기 잡지 3 곱하기 한 다음에 12권 중에 3권 뽑았으니까 9 곱하고 2로 나누면 안 돼요. 그렇게 풀었는데. 잡소리예요. 왜요? 헛소리예요. 왜요? 그러면 안 헛소리예요.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왜요? 왜 안 돼요? 9번은 뭐 뽑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홉 번. 마지막에, 만화책 한 권 뽑고 소설책 하나 뽑고 잡지 한 권 뽑고 나머지는 다 통틀어서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 괜찮네. 그냥 남. 야, 너 머리 잘 들어간다. 이거 봐라, 아주. 좋아요. 그렇게 대신 그것만 정확하게 쓰면 돼. 근데 풀이하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면. 네가 그렇게 써. 만화책 중에서 한 권, 소설책 중에 한 권, 잡지 중에서 한 권 고르고 나머지는 만화책 3권, 소설책 4권, 잡지 2권. 총 3, 4. 9권 중 한 권을 고르면 된다. 한 권을 고르는 경우의 수이므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머리 잘 들어가네. 자, 이거 인형이 무슨 말 했는지 몰라도 돼, 얘들아. 몰라도 돼. 자, 1025번 보겠습니다. 1025번. 자, 8개 팀이 참가한 어느 축구 경기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8개 팀은 4개의 팀씩 2개의 조로 나누어져 있대. 그렇구나. 각 조에서는 참가한 팀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경기하는 리그전을 해서 조별 상위 2개 팀을 정한대. 그렇대. 자, 각 조에서 상위 2개 팀끼리 경기에서 이긴 팀이 결승전에 진출한대. 결승전에서 이긴 팀이 우승한대. 자, 전체 경기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계산해야 돼. 그치, 얘들아. 일단 가 단계에서는 경기가 몇 번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 야, 니네 그 리그전이 선생님 저는 뭔지 모르는데요?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 참가한 팀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경기를 한대. 이게 리그전이다 라는 소리야. 됐어, 얘들아? 그러면 가 단계에서 치러지는 치러지는 경기 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그 한 개 조에서 한 개 조에 지금 4팀이 있잖아요. 맞니, 얘들아? 게임 한 번 하려면 몇 개 팀이 필요해? 2팀이 필요한 거야. 그럼 이건 경기수 이꼴 2팀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데, 야, 이거 2팀 뽑는데, 이거 2팀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야? 아니면 대표 2명 뽑기인 거야? 뽑는 순서에 상관없어요. 대표 2명 뽑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니, 얘들아? 그래서 가단계에서 치러지는 경기의 수는 한 개 팀에서, 한 개의 팀에서 몇 번? 한 개의 팀에서 4 곱하기 처음에 4개 팀 중에서 하나, 그 다음 3개 팀 중에서 하나, 뽑는 순서에 상관없음. 그래서 몇 번? 6번. 총 그래서 몇 번이다? 12번입니다.
한 개 팀에서 6번씩 해서 두 개의 조니까. 아, 미안. 한 개의 조의 팀이 아니고 조에서구나. 미안. 됐지? 그러면 나 단계에서요. 아, 이러저러 해서 어쨌든 상위 두 팀을 뽑았어. 그치, 얘들아? 그럼 상위 두 개의 팀을 뽑았어. 그럼 총 몇 개의 팀을 다시 하겠다는 소리야? 야, 근데 이거 잘 읽어야 되는구나. 각 조에서 상위 두 개의 팀끼리 경기한대. 맞니, 얘들아? 그럼 나 단계에서 치러지는 경기 수는요? 두 개죠. 두 번. 한 개 조에서, 왜냐면 한 개 조에서, 만약에 A조, B조 이렇게 나누면요. A조에서 상위 두 개 팀이 추려지잖아? 그럼 두 개 그 A조에서 상위 두 팀이 경기 한번 하고, B조에서도 상위 두 팀이 경기 한번 하겠다는 소리예요. 왜냐면은 각 조에서 상위 두 개 팀끼리 경기. 조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국어를 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그래서 결승전에서 이긴 팀이 어쨌든 나 단계에서 한 팀 A조에서 한 팀, B조에서 한 팀이 올라가서 결승전 치러지니까 몇 번? 한 번이다. 따라서 전체 경기 수는 네. 곱해요? 그리고 미쳐지는 거네. 왜요? 경기 횟수인데요. 이게 그리고 맞아. 가 단계에서 경기를 치르고 그리고 나 단계에서 경기를 치르고 다 단계에서 경기를 치르죠. 근데 이거 각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이거 생각 잘해야 되죠. 경기 횟수에 대한 문제예요. 자, 또 로딩 중. 안테나. 무게 없네요. 어떻게 곱합니까? 이게 전체 경기는 총 몇 번 치러지는가라는 질문이네요. 자, 이렇게 경기수 세면 됩니다. 자, 102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서로 다른 8개의 점이 있대요. 그렇구만. 이 중에서 세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야, 너네 삼각형 만들려면 점 몇 개 있어야 되냐? 3개 점 있어야 돼요. 그쵸? 그 8개의 점 중에서 3점을 뽑긴데, 이거 역시 삼각형 만들 때 3점 뽑는, 이거 뽑는 순서에 상관이 있냐, 없냐? 없어요. 없지요. 그쵸?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잘 봐. 순서에 상관없이 8개, 벌써 썼냐? 네. 너네 이런 국어, 이거 표시 아니야? 말 바꿔? 순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쓰지 말래. 설재현이. 8개의 점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세 개의 점 뽑는 경우의 수에서요. 이거 순녀라고 조합은 했냐? 하긴 했어요. 쓰기가 겁나 귀찮은데요. 자, 여하튼 8개 점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3개 점 뽑아. 이게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3점 뽑으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잖아요. 어떻게 3점을 뽑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한 직선. 맞아. 한 직선 위에 지금 몇 개 점 있어? 1, 2, 3, 4, 5 있죠? 그치? 그럼 이거요. 한 직선 위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 중에서 역시 순서에 상관없이 3개의 점을 뽑는 경우의 수를 빼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8개 점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3개 점을 뽑는 경우에 대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지금 괄호 안에 한 직선 위에 있는 5개의 점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세 개의 점을 뽑는 이 경우에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그 경우만 제외하면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이거 이해됩니까, 얘들아? 그래서 8개의 점 중에서 3점을 뽑아요. 7, 8, 7, 6. 순서에 상관없어. 그러면 3점을 일렬로 나열 수 있는 수만큼 중복되어서 나타난다. 이렇게요. 빼기. 그래서 한 직선 위에 5개의 점 중에서 3점 뽑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역시 이것도 순서에 상관없이 3개의 점을 뽑는 경우이니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1026번. 풀어본 자만이 풀 수 있다. 사실 뭐 시단계는 다 그렇지 뭐. 풀어본 자만이 풀 수 있다. 됐죠? 잠깐 끊어갈게요. 화장실 갔다 오자. 아, 자, 얘들아, 1027번이요. 수직선 위에 원점의 점 P가 있는데요. 이거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점 P를 이동시킨다 그랬어. 앞면이 나오면 P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아, 플러스 1. 뒷면이 나오면 P를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아, 마이너스 2. 이렇게요. H 같은데. 야, 그러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점 P의 좌표가 1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는데, 야, 원점에서 출발했는데요. 총 4번 던진 후에 1의 P의 좌표가 1이래. 그럼 앞면은 몇 번, 뒷면은 몇 번 나와야 된다는 소리까? 앞면 3번, 뒷면 넌 이거 그냥 감으로 그냥 잡을 수 있어? 감으로 이거 잡을 수 있지. 감으로 잡으면 돼. 이거 만약에 안 되면, 감이 안 되면 앞면 X번, 뒷면 Y번 나온다. 이렇게 사실 연립방정식 풀어도 상관없거든요, 얘들아. 그건 총 4번이고요. 앞면 나오면 플러스 1이니까는 총 X. 그 뒷면 나오면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2Y는 그래서 결과 위치가 1이다. 이렇게 해서 XY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느낌상으로 알지? 앞면 3번, 근데 뒷면 1번 나와야 돼. 감으로 안 되면 혼식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개소리, 정말 개소리, 개소리, 신동의 머릿속이 정말 개소리. 궁금하네. 자, 그래서 앞면 3번, 뒷면 1번 나오는 경우에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면 3번, 뒷면 1번 나오는 경우에서 이거 몸노동이죠? 이렇게요. 됐니, 얘들아? 그래서 총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가 있을까? 뒤를 한 칸씩 앞으로 당겨면 되죠? 앞, 뒤, 앞, 앞, 뒤, AI 앞, 같아. 앞, 앞. 이렇게요. 와우, 그지 같은 글씨인데? 재윤이, 너는 알아볼 수 있어야지. 재윤이 너만은. 그치? 자, 그래서 으로 몇 가지다? 4가지다. 이렇게요. 어떤 양궁 경기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진행된대. 한 발을 쏠 때 얻을 수 있는 점수는 0점부터 10점까지래. 한 세트에서 3발을 쏘아서 얻은 점수의 합이 높은 선수가 이긴대. 그렇구먼. 각 세트마다 이기면 2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의 세트 점수를 얻는데. 그래서 5세트까지 경기를 해서 각 세트 점수의 합이 높은 사람이 우승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제. 네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냐? 그럼 이 상황에서 문제에 맞게끔 네가 경우의 수를 구해봐 이런 거거든요. 일단 주어진 상황 자체가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뭐 생각할 거리가 좀 있긴 있어. 어쨌든 이 경기에 참가한 두 양궁 선수 AB가 4세트까지 얻은 세트 점수가 각각 5점, 3점이래. 야, 근데 이게 5세트까지 경기를 해서 각 세트 점수의 합이 높은 사람이 우승한다라고 했거든요. 그 현재 A가 5점, B가 3점이면 A가 앞서가고 있는 거 맞지? A가 점수가 높은 거 맞아? 근데 5세트에서 2발씩 쏘아서 얻은 점수가 위의 표가 같대. 이미 3발씩 쏜다 그랬는데 2발씩 이미 다 쏜 거예요, 내가. 그치, 얘들아? 그럼 마지막 한 발만 남겨놓은 이런 상황인 건데 자, B가 나머지 한 발을 쏘아서 10점 얻었대. 그럼 이 표에다가 채워야 되지. B가 마지막
한 발을 써서 여기 10점 얻었대. 됐냐, 얘들아? 그러면 이 경기에서 A만 우승한다라는 건 비기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A가 B보다 점수가 높은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얘들아. 그치? 그러면 어 여기서 만약에 얘들아 비기면 1점. 야, 근데 5세트에서 비기면 1점씩 얻으니까요. 5세트에서 A, B 선수가 비기거나 아니면 A 선수가 이겨야지만이 결과적으로 A만 우승하는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A가 지잖아? 그럼 5세트에서 A가 0점을 얻고 B가 2점을 얻게 되면 완전 네, 5점, 5점 최종적으로는 A도 5점, B도 5점에서 동점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무승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A만 우승하려면 A만 우승하는 경우는 5세트에서 A가 세트 점수를 몇 점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야? 아, A의 세트 점수가 8점 이상. 아니지. A의 세트 5세트에서 아니요. 1점 또는 2점. 네, 1점 또는 2점을 얻는 경 A와요? A의 세트 점수. 경우이므로 그치? 그럼 1점 한다는 건 1점 얻는다는 건 비기는 거고 2점을 얻는다는 건 A가 이기는 거죠. 그럼 B의 점수의 총합 몇 점이야, 지금? B의 점수의 총합 27점. 27점. 그러면 A는 지금 9점, 10점이니까 19점이지. 그치? 그 여기까지 19점이니까요. 비기려면 A는 세 번째, 잠깐만. 마지막 한 발에서 마지막 한 발을 쏘아 몇 점을 얻어야 되는 거야? 8점 이상. 8점 이상을 얻어야 되는 거네요. 그쵸? 8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말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뭐야? 그럼 경우의 수는 세 가지란 소리지? 왜냐면 얻는 점수가 8점 또는 9점 또는 10점이잖아. 뭐야? 이해하는 거야. 그러네. A가 8점 또는 9점 또는 10점을 얻어야 하므로 A만 우승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됐죠? 그치. 어이가 없네. 이건 결국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네. 어이가 없네. 됐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옆에 라인 쭈룩 다네요. 자, 102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D 다섯 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사실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 4, 3, 2, 1,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잘 봐. 다음 조건을 모두, 그러니까 가하고 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거든요. 자, A하고 B는 이웃하고 A가 B의 앞에 선다라고 했거든요, 얘들아. 근데 C와 D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문제는요. C하고 D가 이웃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는 거죠. 맞지, 얘들아? 그러면 C하고 D가 이웃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C하고 D가 이웃하지 않는다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잘 봐. 그럼 얘들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상황 설명 한번 써볼게. 가에서
A와 B는 이웃하고 A가 B의 앞에 서는 경우의 수에서 뭐를 제외하면 된다? C와 D가 이웃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쓸 거지. 근데 얘들아 잘 봐.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잖아. C와 D가 이웃한다 라고 쓰면 이거 상황이 조금 애매해지거든요. 잘 봐 얘들아. A와 B는 이웃하고 A가 B의 앞에 서고 C와 D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뺀다는 소리야. 그럴 때 하면 돼요. 설 때. A가 B 앞에 설 때, C와 D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라는 소리야. 이거 국어적으로 이해가 되니, 얘들아?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딱 이거인 거야. 왜냐면 가하고 나를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A하고, 일단 이거 무조건 A하고 B는 이웃하고 A가 B 앞에 서야 돼. 그치? 무조건 그래야 돼. 그런데 그때 C하고 D가 이웃하지 않는데. 그래서 국어적인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나열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왼손 들어. 오른손 써야 되니까. 이해된 사람 왼손 들어. 내니요? 알겠지? 이거 생각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또 질문해야 돼. 아니면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 됐니, 얘들아? 그러면 A하고 B가 이웃하고 야, 그럼 이거 이웃하는 거, 이거 한 묶음을 해서, 한 묶음을 해서 일렬로 세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결국 이거는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고 네 명. 몇 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야?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요. 근데 원래 만약에 A하고 곱하기 B가 이웃한다. 그럼 여기다 곱하기 2 곱하기 1 또 해야 돼. 왜냐면 A, B가 자리 바꾸면 할 수 있는 수만큼 또 곱해야 되는데 이거는 A가 B 앞에 섰나라고 했죠. 딱 요 순서대로 얘네가 옮겨 다닌다는 소리야. A, B. 이렇게요. A하고 B가 자리 바꾸는 경우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서 자, A하고 B가 이웃하고 그리고 C하고 D가 이웃한데 그 역시 C하고 D도 한 묶음으로 해서 일렬로 세워. 그럼 결국 이거 몇 명을 일렬로 세우라는 소리일까? 3명이야. A, B 한 묶음, C, D 한 묶음, 그리고 E만 한 묶음. 그 세 묶음, 3명을 일렬로 세운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A가 B 앞에 선다. 그래서 사실 A하고 B는 자리 바꿈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C하고 D는 이웃만 한다라고 했으니 C하고 D가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음? 이해됐어요? 음, 동시에 일어나서 곱하기 한 건. 당연하죠. 그리고 C하고 D가 자리 바꿈할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선수 해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 상분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요. 너 하세요. 너 가져. 자, 10상번. 0부터 7까지 8개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장이래. 서로 다른 두 장의 카드를 뽑아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겠는데요. 야, 니네 3의 개수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 네. 아래수 다 더했을 때 4는 되고. 뭐 각자리의 숫자를 더했을 때 3의 배수면 그 수 전체가 3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3의 배수. 그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 판별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9의 배수도 마찬가지. 각자리의 숫자를 더해서 9의 배수가 나오면 그 수 전체가 몇 자리 자연수든지 상관없이 걔는 9의 배수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봐야 되라. 3의 배수 중에서요. 0이 섞여 있는 경우하고 0이 섞여지 0이 섞여 있지 않은 경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잘 봐야 되라. 지금 3의 배수인데요. 0을 사용하는 경우. 그치?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는 선생님 30, 60 끝. 왜냐면 두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0, 3 안 되고 0, 6 안 되잖아. 그치? 으로 두 개. 그 다음에 0을 사용하지 않는, 물론 이거 못 노동해도 되긴 돼요.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는 자, 1. 당연히 못 노동할 때 작은 거부터 하는 거지. 1, 2, 또 1, 나 1, 2. 나 1, 5라고 얘기했냐, 지금? 1, 2. 그리고 1, 5. 이렇게 되겠죠? 끝이지. 그 다음에 2. 아, 이거 못 노동해야 되나? 다른 게 있어요? 이 1 쓰세요, 빨리. 1, 1 써? 그래, 못 노동하자. 2, 4, 2, 7. 자, 이런 식으로 찾으세요. 안녕, 디지몬. 맛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이럴 거면 뭐 0 쓰는 경우 왜 했나? 그러네요. 그쵸? 아, 사실 선생님이 뭐 어떻게 머리 굴리려고 했냐면, 쓰는 경우도 왜요? 왜? 2를 안 쓰고, 2를 안 쓰고, 잡아. 이거를 빼고, 얘를 빼고, 2, 4, 2, 7 적어. 뭐, 어떻게요? 2, 4, 2, 7 적어. 2, 4, 21을 빼고요. 21을 빼고 2, 4, 2, 7을 7을 적어. 그리고, 2, 4, 2, 7. 네, 2, 4, 2, 7 살려. 그 다음에 3, 0 안 되고 3, 3 안 되지. 다른 숫자니까. 그치? 그 다음에 3, 6 가능하지. 3, 6 가능하지. 그 다음에 3, 9는 안 되고, 그 다음에 4, 4. 그러니까는 4보다 작은 수를 안 쓰겠다는 소리야. 왜냐면 나중에 곱하기 2를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뭐냐면,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냥 못노동 하자. 그냥. 그래요. 근데, 저 괜찮아요. 문제 풀 때 0을 안 쓰고 했거든요. 근데 답이 맞았어요. 0을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어디서 포괄난 건데? 33 그런 거 넣은 거 아니에요? 다 쳐. 다 찾아, 그럼 얘들아. 아, 다 찾아. 다른이구나. 아, 그러네. 음. 맞아, 맞아. 맞아. 네. 여러분, 다 찾아. 다 찾아. 여러분, 그래, 미안해요. 다 찾아. 그럼 저희, 돼. 저희가요? 그래요. 니네가 찾아주지. 그럼 내가 찾냐? 자, 여기까지 가이드 줬으면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된다. 자, 근데 103, 1번 볼게요. 쌤이 아까 4 아래로만 해서 다 4는 이해한다 했잖아요. 4보다 작은 수 안 쓰는 거지. 10의 자리 배치하면요. 그 1의 자리는 10의 자리보다 작은 수를 안 써. 큰 수만 써. 10의 자리예요? 그 나중에 궁금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오세요. 1031번 보겠습니다. 자, 5명의 학생의 이름이 각각 적힌 5개의 의자가 있대요. 이름이 적힌 5명의 학생이 무심코 의자에 앉을 때 2명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의자에 앉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솔직히 이게 뭐냐? 정말 문제구나. 지금 나하고 장난까냐? 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얘들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잖아.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이걸 굴려봐. 예를 들면 잘 봐.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A, B, C, D 의자가 있어. A, B, C, D, E. 다섯 개니까 E까지 있어야 되겠네요. 그쵸? 근데 의자가 있었는데, 자, 학생이 앉는데, 학생이 앉힐 건데, 2명만 자기 이름이 적힌 의자에 앉는데, 그러면은 A 의자에 A 앉히고, B 의자에 B 앉히자. 그럼 2명만 자기 의자에 앉는 거죠. 맞지? 그럼 나머지 C, D, E의 의자에는 다 다른 학생이 앉아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얘들아. 그치? 그것도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자. 그럼 C 의자에는 누가 앉을 수 있어? D 아니면 E가 앉을 수 있죠. 그럼 D 의자에는요? 봐봐, 이거. A 의자에는 학생 A가 앉았고, B 의자에는 학생 B가 앉았고, C 의자에는 D 학생이 앉은 거야. 그럼 남은 학생 몇 명? C하고 E만 남았죠. 근데 C, E 이런 배열은 안 되지.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의자에 앉아야 되니까 E, C 이런 배열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음. 그러면
자, A 의자에 학생 A 앉고, B 의자에 학생 B가 앉고, C 의자에 학생 E가 앉았어. 그럼 나머지 학생 누구 있어? C하고 D가 남았죠? 하기. 그쵸? 근데 그 학생이요, D, C 이렇게 앉는 거 안 된다고. 그치? 그래서 앉을 수 있는 배열은 E, D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C, D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맞아?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해보면, 자기 자리에 일단 두 명을 앉혔어. 그치? 그러면 자기 자리에 두 명을 앉히고, 나머지 의자에 다른 사람을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온다는 소리야? 두 가지 나온다는 소리야. 맞아, 얘들아? 그러면 잘 봐. 야, 일단, 그럼 자기 자리에 앉힐 두 명을 뽑자. 자기 번호의 의자에 앉는 두 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요. 몇 가지게? 야, 이거 뽑는, 맨 처음에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뽑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생각해. 뽑는 순서에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A, B 뽑나 B, A 뽑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2 하세요.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10까지 이렇게 돼요. 그치? 야, 봐봐. 두 명 자기 자리에 앉아. 이때 두 명이 자기 번호에 앉고 번호의 의자에 앉을 때 의자에 잠깐 국어 조금만 고민할게요. 자기 번호의 의자에 앉고 나머지 의자에 다른 사람이 앉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나와? 가지씩. 나머지 의자에 다른 학생이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씩 나와? 2가지씩 나오죠? 구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됐나? 10 곱하기 2가 됐나? 라는 소리예요. 네? 틀렸는데요? 에? 답이 16이에요. 네? 뭔 소리야? 진짜? 너 답 잘못 본 거면 너 올 수 있다 그랬어. 자, 경우의 수에서 그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는 경우를요. 해석을 잘 봐. 여기다 선생님 예를 들어서 거기 위에다가 여기다 잠깐만 여기 와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잘 봐. 야,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햄버거 가게에서 세트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랬는데요. 자, 봐. 예를 들어서 내가 세트 메뉴 햄버거 하나와 음료수 하나를 골라야지만이 사건이 끝나. 즉, 잘 봐. 내가 햄버거에 갔는데요. 불고기 버거 있고요. 치킨 버거 있고요. 대리 버거가 있어요. 그리고 음료수는요. 콜라하고 사이다. 딱 2가지 중에 하나 준대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내가 햄버거 하나, 음료수 1개를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세트 메뉴는 몇 가지일까? 순서도 6가지? 뭐 한다고요? 6가지 아니야. 고를 수 있는 어, 뭐야? 음료예요, 음료. 음료. 네, 밑에다 쓸게요. 콜사. 자, 햄버거 이렇게 3종류 있고요. 음료수 2종류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햄버거 하나, 버거 그냥 버거 하나, 버거 1개, 음료수 1개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왜 6가지가 나와? 선생님 햄버거요. 3가지 중에 하나 고르고요. 그리고 음료수 2가지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으니까요.
각각의 사건이 내가 그리고로 연결이 되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국어로 표현할 수 있냐면 잘 봐. 야, 내가 그 불고기 버거를 골랐어. 불고기 버거. 그럼 불고기 버거를 고르고 음료수를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콜라, 사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죠. 가지치기 그림이야. 그럼 내가 치킨 버거를 고르고 콜라, 사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고요. 대리 버거를 고르고 콜라, 사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맞니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국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잘 봐. 내가 버거를 고르고요. 버거를 고를 수 있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음료수를 고를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씩 있는 거야. 자, 내가 햄버거를 골라요. 햄버거를 고르는 각각의 사건에, 야, 햄버거를 고르는 각각의 사건 몇 가지가 나와? 세 가지가 있죠. 햄버거를 고르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에 대해 음료수를 고를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두 가지씩 있어요. 이거 국어적으로 이해돼? 햄버거를 고르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음료수를 고를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씩이 있다는 소리야. 맞아? 그래서 이게 국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잘 봐. 내가 자기 자리에 앉는 두 명을, 자기 자리 두 명을 앉혀. 그치? 그러면 자기 자리에 앉는 두 명의 사건이 있어. 그럼 자기 자리에 앉을 두 명을 정하는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가지가 있어? 10가지가 있죠. 그럼 그 10가지의 각각의 사건에 대해 나머지 의자에 다른 사람을 앉히는 경우가 몇 가지씩 있다는 소리야? 두 가지씩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10 곱하기 2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에 대해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야. 똑같은 의미라고. 근데 왜 네. 자기 번호자에 두 명을 뽑을 때 왜 일렬로 세우는 것처럼 뽑아요? 제껴붙고 뽑아요. 떡볶이를 뽑는 거죠. 자기 자리에 앉는 의자를 자기 자리에 앉는 사람이 결정한. 내가 저기 여기서 야 자기 자리에 앉는 의자 학생 두 명을 정해요. 그럼 A, B 이렇게 정한다 그랬지. 생각해봐. A, B 뽑나 B, A 뽑나 똑같잖아. 자기 자리에 앉는 사람이 A하고 B야. 그럼 A는 A 의자에 앉고 B는 B 의자에 앉는 건데? 자, 저 이해된 것 같아요. 왼손 들어봐. 저 이해됐어요. 이게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한다는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이게 그래서 국어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돼야 되거든요, 얘들아. 이해는 됐는데 근데 사실은 국어적 이게 그러니까 더 심플한 거는 야 햄버거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리고 음료수 2개 중에 하나 고른다. 그래서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3 곱하기 2 한다. 사실 이게 국어적으로는 더 쉬워요. 근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해야 된다는 소리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야 햄버거를 고르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음료수를 고를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씩이 있다. 이렇게 상황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 유형의 문제, 지금 1031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곱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소리야. 자기 자리에 앉는 두 명을 정하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나머지 세 개의 의자에는 다른 사람이 앉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경우는 두 가지씩이 있다. 이렇게요. 됐어? 그래서 상황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국어는 더 쉽잖아. 햄버거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음료수 2개 중에 하나 고른다. 이게 사실 국어는 더 쉽지. 그치? 어쨌든 됐죠?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 야, 자기 자리에 앉을 두 명은 골라. 근데 말이 이상하잖아. 그리고, 말 되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의자에는 다른 사람을 앉혀. 맞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저거는 음료수 2개 중에 고르는 건데, 이거는 나머지 3명의 의자에 다른 사람을 앉는 경우가 다 다르잖아. 이게 자기 자리에 앉는 두 명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나머지 다른 사람을 앉히는 경우가 지금 가짓수가 사실 다 다르거든요, 얘들아. 음료수는 사실 콜라 아니면 사이다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지만 이게 약간 다르거든? 그치? 아휴,
힘들다. 이해는 그래요. 했어요. 그래, 어쨌든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또 오세요. 또 개별주문 받아줄게요. 자, 이제 마지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32번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방향의 평행한 직선 5개와 세로 방향의 평행한 직선 4개가 1의 간격으로 그어져 있대요. 좋아. 이 9개의 직선 중 4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개수. 야, 이거 아니다. 이런 부정문이 나오면 그냥요. 정사각형 개수를 제외하면 돼요. 어디에서 정사각형의 개수를 제외하면 되겠어?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에서 정사각형의 개수를 제외하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가 된다라는 소리야. 선생님, 저 국어적으로 이해됐어요. 왼손. 상황 이해됐어요. 자, 윤진이 거의 지금 멍 나갔거든요. 자,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면 직사각형의 개수 구해. 그럼 야, 너네 그거 알아?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 포함되어 있죠? 맞아, 얘들아? 그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기도 하고 정사각형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에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을 제외하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가장 큰 계획은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에서 당연히 이 그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정사각형의 개수를 빼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가 세워지는 거겠죠? 네. 네, 직사각형은 개수고 정사각형은 개수예요. 내가 국어 선생님이 아니니까. 맞춤법 모를 수 있지. 나는 국어 선생님이 아니니까. 당당하지? 개수가 맞지 않아요? 아, 몰라. 개수로 바꾸세요. 개가 야, 너네 나한테 너무 국어적인 거 바라지 마. 개수도 나오던데. 맞춤법은, 그러니까 맞춤법은 나한테 국어 선생님 가서 여쭤봐. 알겠어? 자, 여튼 이렇게요. 아, 자, 여기 그래서 개수예요. 야, 그럼 너 생각해봐. 저 그림에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직사각형. 그쵸? 다 세냐? 자, 그래서 이것도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거든, 얘들아. 야, 그럼 너 생각해봐. 지금 가로줄 몇 개 있냐? 가로줄. 가로줄 1번, 2번, 3번, 4번, 5번. 가로줄 5개 있네? 세로줄은 몇 개 있어? A, B, C, D 4개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얘들아.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는요. 이 중에서요. 가로 2줄, 세로 2줄을 뽑아야지 직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잘 봐야 얘들아. 내가 가로 3번 줄 하나 뽑았어. 그리고 세로줄은 C를 뽑았어. 야, 직사각형 만들어져? 아니요. 안 만들어지지. 내가 가로 한 줄 더 뽑아볼게. 가로 5번 줄을 선택했어. 직사각형 만들어졌어? 아니요.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내가 일단 세로줄 하나 더 뽑아볼게. B. 이렇게 뽑으면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소리야. 왔어? 그래서 가로 2줄, 세로 2줄을 뽑아야지만이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직사각형 개수는 야, 내가 가로줄을 세로줄을 뽑을 거거든요. 이거 근데 뽑는 순서에 있는데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순서에 상관이 없겠지. 야, 내가 가로요 3번 줄, 5번 줄 뽑나? 5번 줄, 3번 줄 뽑나? 똑같은 가로줄인 거야. 맞아, 얘들아? 그래서 순서에 상관없이 가로 2줄, 세로 2줄을 뽑는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 경우의 수 2무로 계산하기 해볼게요. 야, 그럼 가로 총 몇 개 줄 있어? 5개 줄 있죠? 그럼 가로 5개 줄 중에서 2줄 뽑기 5 곱하기 4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순서에 상관없으니까 2 곱하기 1. 자, 세로 2줄이요. 세로 4줄 중에서 2줄 뽑을게요. 4 곱하기 3. 맞지?
역시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야, 그럼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거 뭐 해야 돼? 곱해요. 왜냐하면 가로 두 줄 뽑고 그리고 세로 두 줄 뽑아야지만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니까요. 가로 두 줄 뽑거나 또는 세로 두 줄 뽑으면 직사각형 안 만들어져요. 그쵸? 그래서 몇 개냐? 60. 자, 근데 얘들아, 이게 그 약간 어려운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직사각형을 만드는 방법하고, 즉, 직사각형의 개수를 세는 방법하고, 정사각형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자, 봐. 야, 정사각형은요, 한 변의 길이만 설정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은 몇 개에게? 지금 칸수 세면 되죠, 선생님? 이거요. 3 곱하기 4. 그치?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은 몇 개에게? 자, 첫 번째 줄에 잘 봐. 이거 한 변의 길이의 정사각형. 지금 동색 보이냐? 동색. 이 정사각형이잖아.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잖아. 그치? 맞니, 얘들아? 저 줄에 정사각형 몇 개 있어? 가로줄에 2개 있지? 그치? 이거 밑에 하나, 세 줄 만들 수 있다. 안 되면 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6개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야.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은 몇 개게? 네.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은 얘들아, 지우개. 지우개. 자,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은 여기. 그치? 요 줄에 하나.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또 하나. 이렇게요. 하나씩 2개가 나와요. 야, 그럼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있냐? 없지? 정사각형은 총 몇 개? 총 12. 현서야, 이거 더하는 거 맞지? 나 아까 이걸 곱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제가요? 네, 아까 상황 똑같아요. 따라서 아. 정사각형이 아닌 그럼 직사각형의 그치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 있는 거 따라 쓰는 거다. 직사각의 개수는 60개에서 정사각형 빼에 40개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일단 써봐. 여기서 내가 추가적으로 해줄 얘기 하나가 더 있어요. 시작. 괜찮아요. 나도 그지 됐어요. 괜찮아. 근데 이거 1편 31번 있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다시 나오면 못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면 돼. 자, 그래서 얘들아 잘 봐. 이거 내가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 이렇게 구하라 했잖아요. 사실 이거 나중 되면 어떤 문제 나오면 이런 문제도 나와요. 뭐냐면 똑같은데 잘 봐. 그림이 이렇게 바뀌어. 지금 똑같은데요? 이렇게요. 여기서 뭘 찾으라.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의 개수요. 응? 만들 수 있는 평사의 개수요. 어떻게 찾으면 되게? 평균 길이?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세로줄 A, B, C, D, E 이렇게 있죠. 네. 평행사변, 이거 다 평행선분이야. 가로선끼리 평행하고 세로선끼리 평행하다. 이렇게요. 다 평소 아니에요? 그럼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 개수 어떻게 구하게? 바로 두고 이거 두고. 이것도 역시 평행사변은요. 가로 두 줄, 세로 두 줄 뽑기입니다. 이것 가로 두 줄. 물론 순서에 상관 없어야 돼요. 생각해 보면
생각해보면 얘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잘 봐. 선생님 평행사변이 만들어지려면요. 가로 한 줄 뽑아가지고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럼 가로 두 줄만 뽑아서 되냐? 아니요. 저 분홍분홍끼리 저기 그냥 평행한 직선 한 쌍이지 무슨 평행사변이야. 자, 세로도 한 줄 뽑아요. 삼각형 평행사변이 안 만들어져. 세로도 두 줄 뽑아줘야지만이 여기 색칠 공부 이쁘게 어렸을 때 색칠 공부 좀 해보셨어요? 그래서 가로 두 줄, 세로 두 줄을 뽑아야지만이 평행사변형이 한 개 만들어진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런 형식도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의 개수도 가로 두 줄, 물론 순서에 상관없이 가로 두 줄, 세로 혀가 꼬이고 있어요. 세로 두 줄 뽑는 경우의 수와 같다라는 거. 됐죠? Good.